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무인도사 윤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무인도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무인도 네 가지 등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네 가지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절대보존 무인도서, 두 번째 준보존 무인도서, 세 번째 이용 가능 무인도서, 네 번째 개발 가능 무인도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무인도를 나눠놨습니다. 절대보존 무인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딱 그냥 이름에서 바로 느낌이 오죠. 뭔가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무인도입니다. 희귀동식물, 천연기념물, 생태적으로 중요한 그런 생물들이 사는 곳, 그리고 영예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들을 절대보존 무인도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가 준보존 무인도서예요. 또 이름에서 약간 느낌이 오죠. 뭔가 절대보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무인도가 준보존 무인도서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용 가능 무인도서예요. 또 이름에서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쵸? 이용할 수 있는 무인도예요. 다만 자연적 형상, 무인도 이 자체의 자연적 형상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개발 가능 무인도서예요. 말 그대로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도서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저희가 한 번쯤은 그런 상상하잖아요. 무인도를 사서 집도 짓고 자연인처럼 나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만약에 마음을 먹고 무인도를 샀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무인도 사는 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무인도를 사고 막 한창 자기 집을 지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산 무인도가 절대보존이나 준보존 무인도서였던 거예요. 내 땅이지만, 내 섬이지만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럴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만약에 무인도에 가고 싶어서 배를 빌려서 어쨌든 갔습니다. 카약을 타거나 고무보트를 타고 갔는데 절대보존 무인도서였다.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내가 몰랐다, 그런 거 안 통하겠죠. 그게 아니어도 이 무인도서는 상당히 생태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중요한 곳이구나, 그래서 절대보존 무인도서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무인도서의 유형이 정해지면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준보존 무인도서였다가 이용 가능 무인도서로 바뀌기도 하고, 이용 가능 무인도서였다가 준보존 무인도서나 절대보존 무인도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겠죠, 그 유형이. 다만 자주 일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유인도는 행안부, 무인도는 해수부 관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무인도가 준보존 무인도서나 절대보존 무인도서로 새롭게 지정이 될 때는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하지만 무인도 하나에 여러 정부 부처의 기관들이 얽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인도 하나가 무인도라 해서 해수부만 이렇게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산림청, 해상국립공원, 지자체, 여러 군데의 기관이나 부처가 얽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유형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위 절대보존이나 준보존 무인도서로 바꾼다는 것 자체는 더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꿀 때에도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섬이 사유지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인도들 중에 한 30-40%는 사유지입니다. 그 비율이 꽤 많죠. 사유지를 바꾸는 건 더 조심스러워야겠죠.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육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섬은 얼마나 큰지, 문화재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지, 역사적인 가치는 있는지,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앞으로 살 여지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야 됩니다. 어떤 지자체는 이 무인도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수부에서 바꾸면 어떡하냐, 난리 나겠죠. 개발 계획 같은 것도 봐야 되고요. 영해 설정, 과연 기준이 되는 섬인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유형이 바뀌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좀 또 거쳐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무인도서마다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절대보존 무인도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걸 모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준보존 무인도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로 조금 나눠져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준보존 무인도서에서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다거나 나무를 벤다거나 거기에 있는 광물이나 토양을 채석한다거나 혹은 야생동물들을 살생한다거나 식물을 캐간다거나 그 외 자연적인 형태를 변형시킨다거나 하면 1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에 생활 폐기물, 쓰레기를 들고 와서 무인도에 무단으로 투기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준보존 무인도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고 불을 피우는 순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를 두긴 했습니다. 제가 7번에 적어놓은 걸 보면 근처에 사는 섬들의 주민들이 생계 수단을 위해서 무인도에서 동식물을 잡는다거나 채취를 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고요. 11번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무인도에 거주하는 자가 조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운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대지기 같은 분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도 뭐 한도 끝도 없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낚시나 야영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죠. 제가 준보존 무인도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몇 년 이하 혹은 과태료 얼마 이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절대보존 무인도서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서 낚시나 야영이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개발 가능 무인도서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용 가능 무인도서라고 해서 완전히 100%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적혀있는 해양 레저 활동, 자연보호, 생태교육, 공유수면 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 다 가능합니다. 낚시도 되고요. 야영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록 색깔로 적어놨어요. 야생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을 해야 됩니다. 초록색 글씨로 적어놨어요. 투망, 쪽대, 반두, 외줄낚시, 대낚시,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맨손. 이 초록색깔 글씨 외의 방법으로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를 한다. 그런 부분들은 금지되어 있으니 꼭 알고 무인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유형별로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했을 때는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무인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무인도에 가보고 싶어하고 혹은 무인도에서 뭔가를 자꾸 상상하는 것들 너무나 저는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무인도는 왜 우리한테 중요하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무인도를 또 직접 가기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무인도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